네, 반갑습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 화학교사 문재현입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도입 강연을 온라인으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시연을 해보시면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동영상을 잘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집에서 꼭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한 전기분해 장치를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전기분해 장치를 제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물을 전기분해한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 결과물인 수소와 산소를 통해서 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기분해 장치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장치를 만들기에 앞서서 저희가 수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소는 한자말로 하면 물의 재료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 숫자와 소재할 때 이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바세스토르프라고 해서 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독일어를 쓰고 있고요. 영어로는 하이드로젠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는 물을 의미하고 젠은 무엇을 만든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라틴어로는 하이드로제니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물은 어쨌든 수소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화합물인데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보면 질량 기준으로 수소가 약 7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소 분자를 지구에서는 대기 중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자는 아닌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수소를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소는 색깔과 맛과 냄새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수소에다가 성냥불을 갖다 대면 펑 소리를 내면서 탄다라고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소 기체를 태울 때 유리관에 포집을 해서 수소에다가 성냥불을 갖다 대보면 좀 맑고 높은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뻥과 같은 좀 높은 소리가 나는 반면에 플라스틱 관 같은 데다 보면 이런 식의 조금 약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과서에서만 접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수소를 얻는 방법으로 보통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험실에서는 대개의 경우 이제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이나 금속에다가 산을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수소를 많이 이렇게 포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소를 포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먼저 전기분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기분해는 어떤 하나의 화합물을 성분호소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해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장치 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전기분해 장치가 이미 상업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품을 여기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대부분 다 6만 원 이상, 심지어 비싼 것들은 20만 원 이상 가는 제품도 있어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전기분해만 하면 되는데 굳이 꼭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하는 장치는 이것입니다.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여기 제가 샘플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시고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만들고자 하는 장치는 일단 주사기 2개가 필요합니다. 큰 주사기, 루어락 주사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핀셋 2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테이프, 절연 테이프라고 하죠. 이건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저기 에바 막대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주로 어린아이들 가지고 노는 그 놀이기구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쓰실 수 있고요. 인터넷에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바 막대기가 없으면 집에서 그냥 나무 막대기 혹은 나무 젓가락 같은 것들 가지고 대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네, 여기 보이시면 이 3웨이 콕이라고 있어요. 이게 3방향 밸브인데
주로 병원에서 링거 맞을 때 주로 쓰는 제품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세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밸브를 움직이면서 그 연결관의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페트병 같은 게 필요한데요. 이 페트병은 2리터 생수병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이 부분을 따라서 자르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페트병은 재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고무줄 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드시게 되면 한 7,500원 정도 선에서 아주 저렴하게 전기분해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6만 원 이상이 되는 고가의 장비를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쉽게 전기분해 장치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분해 장치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극을 만드실 때 이렇게 핀셋을 전극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 핀셋을 지금 보시면 한쪽 방향으로만 구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같이 힘이 센 사람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굽혀도 이게 굽어집니다. 근데 힘이 약한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 벤치 같이 생긴 이게 롱로우즈 플라이어라는 건데요. 이 벤치 같은 걸 이용해서 구부리면 쉽게 구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구부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힘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한쪽 방향만 구부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구부려서 2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전기 테이프를 2방향에 감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구부린 이 부분에는 테이프를 감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테이프를 다 감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여기 목 부분만 감고 나머지 부분은 감지 않은 채로 이렇게 놔두셔야 됩니다. 이게 전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극 1개, 마이너스 극 1개 그렇게 해서 총 전극을 2개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 몸체 제작입니다. 몸체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루어락 주사기인데요. 루어락 주사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피스톤을 빼시면 돼요. 피스톤을 이렇게 빼시면 2개를 빼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처럼 가운데 보시면 이 에바 막대를 끼웠죠. 에바 막대기를 끼워서 방금 전에 뽑은 주사기 2개를 연결한 다음에 고무줄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3웨이 콕, 3방향 밸브 이거를 저기 주사기에 결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루어락 주사기용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루어락 주사기용으로 사시면 이렇게 돌리면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밸브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이제 몸체 제작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만들었던 이제 전극을 자 보세요. 저기 아까 구부렸던 부분이 밖으로 나가게끔 조립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구부리지 않았던 부분을 주사기 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새로운 고무줄을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기분해 장치가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이제 전기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을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용기를 우리 아까 보셨던 플라스틱 페트병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플라스틱 페트병을 아까 그 목 부분 보셨죠? 그 목 부분으로 따라서 자르시면 이 정도 크기로 딱 나와요. 2리터 페트병을 아주 좋은 사이즈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송곳을 이용해서 아까 전극이 빠져나올 만한 위치에다 이렇게 구멍을 2개 뚫어 주십니다. 송곳으로 간단하게 뚫려요. 2개를 뚫은 다음에 이 전기분해 장치를 집어넣어서 전극을 밖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반드시 2개가 전극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위에서 보시면 전극이 빠져나온 모습이 2개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야 전기분해 장치 제작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재료들은 전부 다 주변이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전기분해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황산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 물질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해질 물질을 넣어서 물이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자, 전기분해한 결과 수소와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수소와 산소 기체를 주사기 안에 포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기 안에 수상치안이라는 방법으로 포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주사기 안에 기본적으로 물이 가득 차 있어야 기체가 발생하면서 물을 밀어내면서 기체가 포집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용기에다가 물을 가득 붓게 되면 저절로 저기 주사기에 물이 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차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 주사기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예, 똑똑한 친구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채우냐면 압력을 이용하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이 3웨이 콕에다가 주사기를 연결한 다음에 저 밸브 모양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자, 처음 저렇게 형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주사기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밸브의 모양으로 보이시죠? 주사기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하느냐? 주사기 피스톤을 잡아당기면 자, 이쪽으로 잡아당기시면 물이 이렇게 끌려올릅니다. 물이 끌려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자, 여기 끌어당기는 주사기 쪽으로 물이 빠져나와야 저기 용기 안에 있는 주사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겠죠. 물이 빠져나온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밸브를 잠궈 주시면 됩니다. 자, 잠글 때 밸브 모양에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잠그시면 이제 안에 있는 주사기는 잠겨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연결했던 주사기를 빼시면 되죠. 주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3방향 밸브에 주사기를 돌리면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사기 두 개 양쪽에서 물을 다 끌어올려 주시면 전기분해 장치가 전기분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직류 전원 발생 장치를 연결해 주시면 전기분해를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저 직류 전원 발생 장치는 전기분해 장치에 흘려주는 직류 전류를 형성하는 기계인데 이게 집에는 잘 없죠. 과학실에는 많은데. 그래서 전기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직류 전류를 쓰셔야 돼요. 집에서는 교류 전류를 쓰시기 때문에 집에 전기를 바로 연결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직류 전류를 발생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꼭 쓰셔야 합니다. 근데 집에 이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실컷 만들고 나서도 전기분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직류 전원 발생 장치가 없으시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 왼쪽 거는 9V 건전지고요. 작은 겁니다. 오른쪽 거는 저기 랜턴, 후레쉬 같은 데 들어가는 6V 건전지거든요. 그래서 9V 건전지나 6V 건전지를 이용하셔가지고 전기를 연결해 주시면 금방 전기 분해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시는 게 제가 6V 건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분해한 결과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기체가 발생하는 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핀셋 주변에서부터 기포가 아주 격렬하게 발생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6V보다는 9V 건전지를 쓰시면 더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데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분해한 후에 결과를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 주사기 안에 텅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왼쪽에 많이 비어 있는 곳에서 수소가 발생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좀 적게 비어 있는 곳에서 산소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전기분해만 해보면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기체가 과연 수소 기체인지 산소 기체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발생한 기체가 과연 그렇다면 진짜 수소와 산소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이렇죠. 수소 기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냥불을 갖다 대면 펑 소리를 내면서 탄다. 이런 것이 있고요. 산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꺼져가는 향불을 가져다 대면 다시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교과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발생했던 그 전기분해 장치 속 기체를 이제 포집을 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은
앞에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밸브 연결했죠. 밸브 연결한 다음에 이 밸브의 모양을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두 개 주사기가 통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피스톤을 잡아당기시면 그쪽으로 기체가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기체를 포집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주사기를 빼기 전에 밸브를 먼저 잠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기분해한 결과가 처음으로 또 전기분해 안 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밸브를 잠근 다음에 주사기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발생한 기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시면 자, 먼저 수소를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주사기에다가 수소 기체를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죠.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를 포집하신 다음에 자, 두 명이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불을 붙이고 한 명은 피스톤을 빼셔야 되는데 피스톤이 생각 외로 잘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피스톤을 빼고 한 사람은 불을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자, 이 주사기 방향을 한번 봐주세요. 피스톤을 빼면 수소 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게 되겠습니까?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불을 붙일 때 막상 불이 잘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스톤을 뺐는데 불이 안 붙으면 수소 기체가 가벼워서 빨리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피스톤을 아래 방향으로 하게 되면 수소 기체가 날아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기체를 갖다 대보시면 진짜 픽 소리를 내면서 수소가 터지게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산소는 보시면 주사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보시면 산소는 실제 공기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을 빼더라도 쉽게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피스톤의 방향을 위로 한 상태에서 빼셔도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향불을 갖다 대보면 활활 타오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그 영상을 여기서는 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기분해에서 얻었던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다시 물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물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수소와 산소를 단순히 섞기만 해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기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걸 쓰냐면 이런 걸 씁니다. 이런 걸 쓰거든요. 이게 이제 압전 세라믹이라는 거예요. 압전 세라믹.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불꽃 스파크 튀겨주는 거 있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전기 충격을 주셔야 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혼합기체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 작은 주사기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한 20ml 정도 주사기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전기분해에서 만들어진 기체를 뽑으시면 되는데 한쪽에서 먼저 5ml 정도의 산소 기체를 포집한 다음에 반대쪽에서 다시 수소 기체를 10ml 정도 모으시면 한 개 주사기에 수소 10ml와 산소 5ml 정도가 섞이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혼합기체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거는 기체를 포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기체를 주사기에 모은 다음에는 주사기를 분리하기 전에 반드시 이 3웨이 콕을 꼭 잠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체가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전기 분해를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3웨이 콕을 먼저 잠그신 다음에 기체를 포집한 주사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압전 세라믹 여기에 참고로 클립을 해놓은 건 선이 너무 길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 압전 세라믹을 전기 분해를 하는 동안 자, 압전 세라믹 구입을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기 분해 되는 동안에 끝부분을 보이세요? 끝부분을 한 3cm 정도 피복을 벗기신 다음에 벗기시면 안에 이제 철심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 철심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돌려셔가지고 돌돌돌 말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 혼합기체에 만든 주사기 앞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사기 입구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여기 주사기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덜너덜하면 잘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똘똘똘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기분해가 되는 동안 앞전 세라믹을 만드신 다음에 자, 양쪽에서 수소기체, 산소기체를 모아서 저기 20mm 주사기에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 자, 보시면 이 앞전 세라믹을 어떻게 했어요? 앞전 세라믹을 주사기 입구에다 꽂았죠. 그런 다음에 주위를 잘 살피신 다음에 이 앞전 세라믹을 딸깍하고 격발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엄청난 현상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격발을 하시게 되면 스파크가 튀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사기, 저기 보시면 피스톤 있죠, 피스톤. 이 피스톤이 실제로 해보시면 손으로 뽑아도 잘 뽑히지가 않아요. 엄청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나오는 추진력에 의해 가지고 저 주사기가 엄청나게 멀리까지 날아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시면 같이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하나 담아왔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때 동영상 보실 때 주사기 내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수소의 위력을 실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빵 하면서 터져요. 빵 하면서 터지면서 주사기를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사기 내부에서 붉은색 불꽃이 팍 튀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사기 피스톤이 날아가는 걸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게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이 작업을 해보면 많이들 성공합니다. 이런 경험 잘 못하죠. 그래서 수소기체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여기서 지금 물은 안 보이죠. 그렇다면 물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 실제 물이 생기는 건 아니고 수증기가 생기게 됩니다. 수증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수증기가 나오면서 주사기 내부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그 주사기 벽 내부에 보시면 이슬같이 맺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실제 물이 10ml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수증기가 10ml 정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주사기 벽면에 이슬과 같은 형태로 맺히게 돼요. 자, 실제 이 친구들이 격발을 시켜보시면 여러 번 계속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심지어 이제 나중에 어떤 요구까지 하냐면 제가 좀 전에 주사기는 20ml짜리 작은 주사기를 줬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선생님! 해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저 조금 더 큰 데 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주사기를 60ml짜리 더 큰 걸 줘봤거든요. 그래서 옆에 것도 한번 볼게요. 주사기 내부를 한번 잘 보세요. 저기 손잡고 있는 시계 쪽 주사기를 한번 보세요. 제발 때려. 자, 불꽃 보셨습니까? 저렇게 엄청난 추진력이 나오면서 피스톤이 저기서 아마 저 날아간 거리를 재보면 대략 10m 넘게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의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이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유리 쪽으로는 절대 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맞으면 조금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향해서 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쏘실 때 이제 하나 유의하실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앞전 세라믹을 연결해서 이제 쏘게 되는데 이때 자 보세요. 여기 연결 부위 있죠. 연결 부위. 이게 빠져나간다고 해서 여기에 손을 잡고 이렇게 딸깍하시면 이 딸깍할 때 나오는 전기 스파크가 전부 다 저의 몸으로 싹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찌릿찌릿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 접합부는 손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밀면은 이게 고정이 되거든요. 민 상태에서 딸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전 세라믹 제품에 따라서 이 딸깍 했을 때 한 번에 스파크가 안 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실패해서 나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이 스파크가 안 튀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미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기 때문에 빨리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격발을 딸깍 시키다 보시면 스파크가 튀는 순간에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 터뜨리고 나면 반드시 여기 주사기 내부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걸 꼭 보셔야 돼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전기분해해서 만든 수소와 산소로
다시 만드신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집에서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힘든 이 시국에 잠시나마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 아까 제가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는 황산나트륨을 물에 녹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황산나트륨이 이제 시약처럼 이렇게 팔아요. 시약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시약이 그렇게 위험한 시약이 아니라서 인터넷에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한 7,000원, 8,000원 정도 주시면 쉽게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된다고 해서 집에 있는 소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산소 기체가 발생 안 하고요. 염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소금은 절대 쓰지 마시고 황산나트륨 저렴하니까 사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쨌든 간단하게 전기분해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분해해서 수소 산소 만들어서 물 만드는 것까지 한번 보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